우리 시장이 확실히 2월 들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제 뭐 이번 주에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지수가 계속 막 연달아서 올라오다 보니까 뭐 2,700도 금방 넘어가지 않을까. 또 긍정적인 이야기, 긍정회로 돌리시는 분들은 또 코스피 3,000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과연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지금 이렇게 쉬어가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할 텐데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대표님?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더 잘생겨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네, 네. 시장이 좋아서 그러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기분이 존경하는 좋으세요? 예, 우리 앵커님이 항상 계시니까 예, 발길이 가볍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셔서 당황스러운데, 뭐 시장이 너무 좋아요, 요즘. 그렇죠? 오늘 쉬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쉬면 막 답답하고 그렇죠. 더 떨어지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번 달에는 쉬어도 그냥 이 정도면 충분히 또 쉬었다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표님은 요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뭐 솔직히 밖에서까지 이거 하고 있었다 들어오다 보니까 아, 그러세요? 예, 매매하다가 들어오다 뭐 보니까 사셨길래? 근데 일단 거기서 지금 분위기는 작년 같은 경우 그랬었죠. 네. 딱 순환 매도였습니다. 그렇죠. 예, 수익 나면 바로 팔고, 수익 나면 바로 그렇죠. 팔고. 예, 수익도 잘 안 나요. 그렇죠. 예, 그냥 그냥 저항선 본전만 맞으면 치면, 바로 예. 빠지고 바로 빠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 쪽에서 이번 올해 들어서부터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는 일단 외국인들이 네네.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도 여전히 매도 기조입니다. 솔직히 그쵸. 외국인들 현물은 계속 매도입니다. 근데 선물을 샀다가 팔았다가 이런 과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시장에 그래도 주인이 좀 있습니다. 네네. 주인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시장의 반응들이 좀 나온다. 한쪽들 주인이 누굴까요? 우리 연기금님인가요? 예, 완전히 연기금 표현 잘하셨습니다. 예, 연기금님들. 네. 딱 자리가 작년 말부터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요, 계속 사고 있어요.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사더니 지난달 후반부터는 필요한 종목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약간 지금 35일째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제도 샀죠. 오늘도 사면 이제 35일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하나의 꾸준하게 연기금은 이제 그 방향성이지 않습니까? 쭉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 정도면 사봐야겠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게다가 또 작년에 시장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네. 가격 메리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연기금 입장 쪽에서는 기존의 한국물은 뭐 한 5% 비중 가져가겠다라고 하는데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비어 있어요. 이거 채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채운다는 관점 쪽에서 들어오게 되면 게다가 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연기금이 많이 쓰는 지표 중에 하나가 PBR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코스피 PBR. 근데 바라보고 있는데 0.83배, 84배. 그러니까 0.9배 밑으로 쭉 쳐졌다라고 그쵸. 하게 되면 이거는 가격 메리트가 싸다. 크네라는 쪽에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거기서 들어갔고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조합하게 되면 연기금은 일단 그러면 목표했던 비중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더 안 살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그쵸. 두 번째는 또 어느 정도까지 시장이 회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3천 간에 3,500 간에 간다고 하더라도 네. 이들은 일단 멈춥니다. 그렇죠. 연기금 멈추겠죠. 네, 그러면 이제 PBR 만약에 한 배 이상으로 가서 계속 매수를 할까?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 줘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면 다음 타자, 그러면 타율 이제 뭐 한 4할 때 타자 이제 나왔고 그럼 그 다음에 또 높은 타자가 들어와서 딱 타석에 대기 줘야 되는데 출루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계속. 그게 이제 다음으로 넘겨가느냐라는 여부인데 거기 기점이 될 수 있는 게 일단은 공매도가 시행이 되면서 그러면 3월 31일 날부터 네. 이제 공매도가 시행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롱숏 전략을 쓰면서까지 보는데 한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롱도 들어올 거고 근데 그동안 사이에서 조금 좀 오버했던 많이 올라간 세트나 건 쇼칠까요? 숏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쵸.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 변화가 이제 3월 달부터 4월 달은 조금 이제 1, 2, 3, 1분기와 2분기는 또 여러 가지 색깔이 조금 바뀔 수 있겠다.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총합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매수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또 바톤 터치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보시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연기금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끌어올려 줬어요. 그죠? 그런 네. 상황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환율을 보니까 어쨌든 오늘도 환율이 좀 떨어졌고 네. 외국인들이 사지도 않는데 아직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데도 환율이 내려온 거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게. 요거는 조금 다시 봐야 됩니다. 다시 봐야 돼요? 네, 요거는 다시 봐야 왜 되는 게 그럴까요? 일단 이게 원달러가 달러가 약해지다 보니까 지금 네네. 인덱스 기준으로는 한 106대까지 이제 내려오기 내려왔어요.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게 내려왔던 이유는 엔화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엔화가 강하다는 얘기는
지금 최근에 어제까지 나왔던 데이터 보게 되면 엔화, 그러니까 일본의 네네. 시간당 임금 상승률,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임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플레이션의 압력들이 높아지겠죠. 그럼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조만간 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일본에서?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한 3월 달은 좀 그렇고 7월 달 가면은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쪽에서 엔화가 또 강세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이번에 달러엔이 150엔을 또 깼다가 오늘 살짝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가니까 좋다. 엔화가 같이 똑같이 강세로 간다. 좋다가 아니라 어떤 식의 느낌이냐면 작년에 저희가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당한 게 있습니다. 엔캐리 정산? 네. 엔화가 여기서부터 만약에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서 원화도 강세로 가는 건 좋은데 엔도 같이 엔화까지 가면 가는 속도가 가파르게 간다. 이것도 걱정이 돼요, 살짝.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환율 쪽도 체크를 해 주셨고, 자 그러면은 어쨌든 아까 공매도 얘기 살짝 해주셨는데 3월 31일, 그러니까 4월부터는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네. 다시 재개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서 너무 오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이 시장을 시작하신 공매도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투자자분들도 요즘에 꽤 많거든요. 공매도가 예.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일단은 짧게 보면 예. 공매도 시작 전에 다음 달 3월 달까지는 지금 같은 시장 추세가 그냥 좀 이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그렇게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불안해하는 것 중에서 외국인들이 안 샀는데 네. 주가 왜 올라? 그러니까.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오르는 게 아니라 회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에 좀 비이성적으로 하락했던 구간들이 거기서 이제 회복되는 구간 쪽에서 점점 이제 한국도 이제 여력을 찾기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공매도 이후에 나온 변화들을 이제 외국인들의 전략들과 함께 그러니까 약간 롱숏 펀드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쪽들의 전략들과 함께 보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이제 회복된 다음에 1달러. 그러니까 지난번 2,900선에서 2,400 깨질 때까지 하락했던 거에 대한 절반으로 보게 되면 한 500이니까 나누기 2하면은 250이지 않습니까? 2,650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자리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이제 반복하면서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한 2월, 3월 달까지는 거기서 변화가 보여주다가 그래도 약간 모멘텀들이 더 강하다. 그러면 이제 그 위쪽으로 가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그 기준선들 보시면서 대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딱 지금 정도 자리네요. 그죠? 거기서 이제 네. 그래서 더 가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주춤거리는 건가요? 어제 오늘? 눈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변화가 일단 요즘 미국 증시 하시게 되면 보면은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요즘 재미없다는 얘기 좀 그래요. 하십니다. 맞아요. 우리 앵커님 계좌도 그렇잖아요. 네. 예, 예. 맞아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아니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다 저희가 다 미국 가가지고 작년 말에 미국으로 국장 탈출은 지능순. 그래서 미국으로 다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또 약간 달라졌어요. 국장 복귀가 지능순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또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미국 쪽은 재미가 없어요 요즘에. 네. 가다가 이제 축 처져가지고 막 많이 떨어지는 것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다 프란티어 보니까 이런 거 막 10%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추격매수 했거든요. 막. 예, 근데 거기서 막 급락하다 보니까 네. 근데 보니까 한국 종목들은 만약에 또 약간 반도체가 쉰다. 다른 대체 섹터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장 뭐 3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갈 수 있을지 뭐 이런 뭐 긍정회로 돌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네. 한편에서는 어쨌든 공매도 시작하고 나면 충격 어느 정도 좀 있을 거고 그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된다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대표님은 어떠세요? 3천 가냐고 그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빨리는 안 가겠죠. 올해 안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제가 눈 감을 때까지는 네, 그때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공매도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들어올지는 저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쵸.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제 중간 과거에 작년에 보여줬던 체력만큼 이상은 돌아와 있기 때문에 그쵸. 예, 그리고 또 거기다 지금 비이성적으로 하락했던 분들이 일단락 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시작해서 그동안에 혹시나 이제 그런 거 있죠. 공매도 없는데 그거를 또 혹시나 공매도 나오기 전에 좀 오버하게 강하게 좀 들어갔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밸류 계산해 보게 되면 조금 비싼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선?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예, 조선에서도 삼양식품? 뭐 이런 거? 삼양식품도 물론 실적 잘 나오다 보면 네네. 플레이가 나옵니다. 네. 나오는 거긴 한데 이것도 이제
미량 공장 이 공장이 벌써 네. 완공된 거를 좀 끌어오는 측면들도 있기 그쵸.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완전 싸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라올 만큼 올라오게 되면 또 타겟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 밖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철강주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네. 철강주 같은 경우는 밸류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그렇죠. 이런 건 빠질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럼 이거를 팔고 그쪽으로 사고 가는 이런 전략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선제적인 모습들이 이제 살살살 움직이는 변화들이 아마 3월 달에는 많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매도 대비하실 분들은 뭐 지금 뭐 시장이 너무 워낙 뭐 낮아져 있는 상태니까 네. 예, 그런 상태에서 공매도 타격은 크지 않을 거다. 근데 슈팅 나온 많이 올라간 것들, 네. 연이어서 계속 올라온 것들은 어느 정도는 좀 수익 실현 해놔야 되겠네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갔죠. 그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네. 한국 증시는 그게 맞습니다. 그쵸.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 요즘 보게 되면 섹터 내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방산의 대표적인 종목 그리고 또 뭐 하나오션, 하나오션. 예, 그리고 또 뭐 말씀하셨던 뭐 소비재 쪽에서도 종목 몇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올라가는 바람에 수급이 쏠려가지고 나머지가 못 간 종목들이 더 그쵸. 많아요. 예, 네. 그것만 바라보고 있느라고 이게 잘 가니까 여기 계속 사야지. 그러면 그게 만약에 꺾이게 되거나 아니면 약간 공매도의 순기능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럼 퍼지겠네요. 그게. 그렇겠죠. 아. 예, 섹터 내에서도 변화가 나올 수가 있고. 오히려 시장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걸 기대하는 거고요, 네, 저희가. 그쵸. 그렇게 되는 거는 순기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요 공매도의 뭐 한 2월, 3월, 4월 정도까지의 전략은 이렇게 세우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조금 더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반도체가 어쨌든 가야 지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야 뭐 저희가 뭐 3000P 말씀드리지만 또 속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 코또 이렇게 또 속으면 안 되니까. 또 속 3천입니까? 네. 예.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일단은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바뀌었는데 오늘은 또 예. 그러니까요. 오늘은 또, 오늘 좀 예. 올라줘야 말할 맛이 나는데. 그런데 네. 예,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예, 어제 2월 20일자로 네. 또 우리 그분들이 또 입을 열시기 시작하네요. 누구? 우리 리 선생님, 모건 스탠 리 선생님. 예. 예. 뭐 나왔나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예. 또 메모리 오파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봄이 온답니까? 봄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봄 같은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앞에 헤드라인이 No falls down, 음. 예, no recovery, 어. 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락 신호 그리고 회복 안 된다 이런 또? 쪽으로 예.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 너무 오버 컨피던트 하지 마라.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네. 그 영어만 보다 보니까 좀 미국 시장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고 있는 상황들인데 발음이 좋으세요. 땡큐. 네. 그런 쪽인데 여기서 너무 낙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습니다. 자신을 가질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HBM마저도 예, 그러니까. 그 정책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돌릴만 한데 그러니까 나머지 시그널들은 괜찮다고 보는데 모건 스탠리가 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살짝 고민하는 거죠. 그러게요. 시장이. 네. 또 찬물을 끼얹었네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건 스탠리도 잘 틀립니다. 잘 틀리면 그렇긴 하죠. 예. 네. 근데 그게 어쨌든 입김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리에다 영향을 주니까. 오늘은 이제 네. 그 영향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그러니까요.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뭐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쭉 한번 7% 올라가고 그다음에 며칠 조정 받는데 그런 변화 쪽에서 어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뭐 크게 타격은 안 받았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모건 스탠리 얘기를 우리는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네네. 미국은 아직까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단기 추세는 지지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는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데 네. 엔비디아도 어쨌든 한풀 꺾였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힘을 못 내고 있는데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항상 엔비디아는 그래도 예상했던 실적보다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시장의 걱정이 그러더라고요. GPM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총 매출 이익률이죠. 네네. 이쪽이 지금까지 뭐 75% 그게 매출에 또 둔화될까요? 또 줄어들까요, 숫자? 네, 한 그렇겠죠? 75%에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쪽들은 한 70%대 초반 아.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EPS는 한 0.85, 83 뭐 이 정도쯤에서 거기서 좀 멈출 것이다라고 보는데 물론 작년 동기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또 서프라이즈한 숫자긴 네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눈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쪽에서 그렇게 쏙 바라보게 되면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또 이제 약간 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쪽이고 요즘에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의 특징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전반적인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약간 위축되거나 아니면 다 좋은데 거기서 문구를 찾기 시작해요. 뭐가 좀 안 좋은 게 좀 나왔다 그러면 일단 바로 그냥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예. 예, 그게 좀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보니까 140달러대까지 다시 들어와 있죠. 그럼 이제 추세 저항들을 딱 돌파를 하려고 하는 과정 쪽에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과연 이게 그러니까요. 네, 돌파가 약간 나올지 걱정돼요. 저는 다음 주에 약간. 다 걱정을 안고 봐야 예, 그나마 좀 충격이 없다는 그러니까. 사람의 기저 그런 또 심리가 있나요? 기저 심리인 것 같긴 반대로? 합니다. 예,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예. 시장도 요즘 막 안 좋은 이야기 나오면 바로 빠지고 바로 팔고 이래서 네. 미국 장도 한국화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얼만큼 저희가 많이 가 있다는 증거도 돼 있을 수 있을 것 그런가요? 같고. 그 정도로 저희가 영향을 주나요? 미장에? 미국장에서 큰 손입니다, 저희.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보면서 SK하이닉스 향으로 해서 종목들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약간은 저희가 긴장 대비는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사실 오늘 가장 궁금한 게 이쪽 부분이었거든요. 어제 시장이 조선이나 방산이나 네. 이런 게 한번 꺾여 버렸어요. 그렇죠? 하락폭이 꽤나 크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우리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네. 조선 방산, 뭐 전력기기 네. 이런 게 지금 추세가 너무 좋았는데 예. 이거 지금 들어가야 되는 기회를 준 거냐? 네.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횡보하는지 살펴봐야 되냐? 네. 찬스라고 보세요? 솔직히 말씀하셨던 섹터 쪽에서 조선이 제일 좀 타격이 컸고요. 그렇죠. 네. 방사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또 조선도 오늘 다 거의 다 말아 올렸어요. 네. 올라왔어요. 그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만약에 네. 여기서 오늘 이 장에서 만약에 반도체가 강하게 갔다. 그러면은 시장은 지수와 함께 탄력으로 갔는데 그러면 조선 또 빠졌을 거예요. 네,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 다시 몰리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쵸. 예,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섹터의 질의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가 살짝 쉬어주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로 일단 조선 쪽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얘기는 모증권사의 리포트였었죠. 네네. 네, 근데 군함 방산 MRO 이쪽에 대한 밸류를 너무 많이 반영됐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근데 알고 저희 다 있었습니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다 보니까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그 해당되는 종목이 아니라 다른 게 더 빠져버려요. 네. 뭐 이거 뭐야?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만큼 다른 쪽들에 대한 변동성이 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아마 이제 등락은 고점에서 등락은 보일 겁니다. 당장은 안 빠질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보이는데 막상 이제 공매도가 이제 시행됐을 때 네네네. 이런 것들이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거는 보셔야 되겠지만 조선 쪽에서도 가를 건 가를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들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실적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우상한 기조로 꾸준히 나오는 구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이 없는 아니면 그럼 차라리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해양 플랜트나 아니면 이제 미국 쪽에서 LNG 터미널 이제 확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렇죠. 알래스카에서도 LNG 시추하고 뽑아낸다고 할 때 한국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했을 때는 그러면 알래스카 같이 그렇게 그 극지방에서 그러면 해양 플랜트를 만든다. 일반적인 철이나 일반적인 걸로 될까요? 더 안 되겠죠.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거 누가 잘합니까? 그런 쪽으로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LNG 쪽에 대한 미국의 가장 큰 욕구와 네. 의도를 봤었을 때는 이쪽은 오히려 또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LNG 운반선이나 해양 플랜트 쪽 이런 강점 있는 쪽들은 그것도 그러면 피팅 밸브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이런 또 밸류체인들은 이번이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너무 그러니까 조선주가 안 좋대라고 해서 그냥 휩쓸리는 것보다 네. 그런 쪽에서 단기 지지권 나왔다 그러면 이쪽은 또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리기판은 어때요? 유리기판 뜨거웠다가 지금 낙폭 크게 나왔거든요. 네, 유리기판은 솔직히 단기적으로 추세는 훼손됐습니다. 네네.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정도예요? 네, 특히 이제 대표 주자로 많이 보는 게 저희가 피롭틱스를 피롭틱스 보죠. 예. 보지 않습니까? 원래 한때는 SKC가 강했는데 SKC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도 한다, 삼성그룹도 한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져버렸어요. 주도권을 좀 네. 잃은 느낌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장비 쪽에서 피롭틱스는 나라는 쪽인데 패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고점에서 강하게 갔다가 그 다음날 바로 밀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걸 단기 평선들을 테스트하는 과정들인데 이거 테스트가 될지 안 될지는 오늘 종가로 확인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될 거였었으면 오늘 강하게 붙였을 것 같아요. 약간 좀 고민스러운 약해요? 모습이죠.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만약에 피롭틱스 지금까지는 100% 수익 났고 여기서 좀 더 가서 300% 수익 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추세가 훼손될 흐름이다. 라고 네네. 하게 되면 적어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줄여놓으시는 게 그렇네요. 비중을 줄여놓으시는 게 마음이 더 편하시지 않을까. 그렇네요. 예, 저 이평선 깨지면 좀 위험하네요. 이렇게 되면 다이렉트 여기 갭 나온 데 있죠. 여기까지도 또 밀려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고민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일단 조금 단기 추세해서 물론 그래놓고 우리를 쭉 달릴 수는 있는데 아유 줄였더니 올라가네. 그건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죠. 네. 내가 대응을 잘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한알령 이야기도 어제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알령은 근데 이거 뭐 오늘 시장 분위기 봐서는 어제 화로 오르고 바로 빠져버렸어요. 차익 네. 실현 나오는데 한알령은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중국의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해야 될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치적이 좀 맞물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네. 한알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한국 안 돼 하고 한알령으로 들어온 것도 없고 공식 문서도 없고 그런 쪽에서 그냥 슬그머니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뭐 한알령 그러니까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활동들은 펼쳐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맞는 거로 보는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먼저 반응을 했어요.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주가가 반응한 거 가지고는 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많이 오른 거 조금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게 좋겠다는 쪽인데 여전히 엔터나 그리고 또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거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네. 이쪽 컨텐츠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오르고 지금도 그러니까 조정받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더 큰 수혜는 이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콘텐츠는 워낙 또 많이 빠졌으니까. 그죠? 많이 주가도. 빠졌고 거기다가 기존에 깔려있던 IP들, 그러니까 즉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다시 그러니까 바로 한알령 해제돼서 들어간다 그러면 바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구조들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알령 쪽에서는 콘텐츠 쪽을 네. 조금 더 살펴보자. 자, 어쨌든 김민수 대표님은 이번 주에 후반에 어제 오늘의 조정은 어느 정도 기회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반도체나 전력기기나 아니면 조선 쪽에서도 이런 쪽에서는 좀 오히려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오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3,000픽 갈 수 있을지 저희 한번 기원해보면서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